저는 IT 기업에 종사했었고 남편은 소방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 월급은 남편과 비교조차 민망할 정도로 제가 훨씬 더 많이 벌었어요. 하지만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개팅으로 만난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혼전 임신을 하는 바람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 결혼 생활이 시작됨과 동시에 저는 휴직계를 냈습니다. 출산하고 나서 어느 정도 육아 후 다시 회사로 복귀할 예정이었는데요. 뜻하지 않게 아이가 자주 아픈 바람에 제 휴직은 자꾸만 길어졌고 결국 그것이 퇴사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맞벌이를 하다가 남편 혼자만 경제활동을 하니 저희 사정이 점차 쪼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 어머니의 과도한 걱정과 간섭 탓에 결혼 생활이 갈수록 살얼음판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집. 너 그 옷은 또 언제 샀어? 못 보던 옷이네? 원래 있던 옷이에요.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꺼내 입었죠. 진짜 원래 있던 옷 맞아? 그렇다고 하기엔 옷이 너무 새 거 같은데? 혹시 이번에 돈 주고 사놓고 괜히 나한테 트집 잡힐까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네? 제가 왜 옷으로 어머님한테 거짓말을 하겠어요. 저 그렇게 할 짓 없는 사람 아니에요. 네가 그렇다고 하니 나도 그런 줄 알고 믿을 텐데 하여튼 돈 관리 잘해라. 내가 요 며칠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너한테 못 보던 물건들이 자꾸 보이더라. 못 보던 물건이요? 어떤 거요? 어떤 거라고 어떻게 일일이 다 말하니. 그냥 뭐 화장품이나 옷이나 휴대폰 케이스 같은 자잘한 것들 말이야. 어머님이 잘못 보신 거예요. 저 최근에 새로 장만한 물건들 없어요. 애 보기 바쁜데 그런 걸 언제 사요. 사려는 마음만 있어도 얼마든지 사지. 옛날과 다르게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살 수 있고 컴퓨터 클릭 몇 번으로 택배를 새벽같이 가져다 주니까 편하게 사치 부릴 수 있잖아. 그런 게 잘 되어 있다 해도 모든 사람이 사치를 부리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저랑은 별개의 일이에요. 아이한테 필요한 분유 같은 것도 저희는 온라인으로 안 사고 마트 가서 직접 사요. 그런 것까지 내가 알 필요는 없고 내 눈에는 네가 전혀 알뜰하게 살림하는 것 같지 않아서 하는 소리야. 돈 안 벌면 최대한 생활비를 아끼려고 노력을 해야지.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 저 친구들이랑 약속도 전혀 안 잡고 끼니도 최대한 절약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노력을 해? 글쎄다. 내가 보기엔 네가 직장 관두기 전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저도 남편 혼자 돈 버는 거 힘든 줄 아니까 당연히 더 절약하고 있는데 왜 자꾸 제가 흥청망청 돈 쓴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냐? 억울해서 그래요. 억울해서. 어머님께서 매번 저희 집 찾아와서는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하고 뭐라고 하시잖아요. 제 물건들은 전부 일 관두기 전에 제 돈으로 샀던 것들이라고요. 알았어. 그냥 어른으로서 너희들 사는 게 걱정되니 몇 마디 던진 건데 그렇게까지 눈에 불을 켜고 덤빌 건 뭐야? 어머님, 저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믿게 보지 말아주세요. 내가 언제 널 미워했다고 그래? 난 그냥 우리 아들 혼자 고생하니까 집안 사람으로서 너만 편하게 지낼 생각 말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가진 것들도 더 아껴 쓰고 더 덜 입어서 당분간 사는 일 없도록 하라고. 저 이번 한 달 동안 원피스 잠옷 3벌로 생활했어요, 어머님. 알았다고. 앞으로는 내가 지켜본다. 근데 원피스 잠옷 3벌이라니 너 아무리 집에서 애 키운다고 해도 남편한테 여자로서 꾸미고 수발들 생각을 해야지. 제가 일 그만둔 게 그리도 못마땅하신지 시어머니는 시간만 되면 찾아와서 폭풍 잔소리를 남기고 후련히 떠나셨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 보니 그저 잔소리만 하는 게 약과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더는 어머님께 할 말을 참지 않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우리 아이 열감기로 입원했던 때인데 병문안 온 어머니께서 눈앞에 손주를 두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원. 아휴, 우리 아들이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며 보낸 돈이 이렇게 다 날아가네. 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로 애 아빠 돈 들어가는 건데 날아가다니요.
네가 애한테만 신경 써서 모르나 본데 요즘 우리 아들 얼굴이 반쪽이야. 난 손주도 손주지만 내 아들이 더 소중하다고. 그럼 아이가 아파도 돈 들여서 병원 다니지 말고 집에서 민간요법이나 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내가 설마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겠니? 왜 그렇게 까칠하게 반응해? 어머님이 서운한 말씀 하시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손주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건데 어떻게 돈 걱정만 하세요? 손주 신경 쓰느라 우리 아들이 다 죽어가는 것 같으니까 당연히 돈 걱정이 되지. 냉정하게 말하면 손주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잖아. 어머님 아들 씨로 나온 자식이잖아요. 그럼 어머님 아들의 아들은 소중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고 그래? 너 요즘 참 희한하다. 나한테 은근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 솔직히 서운하긴 해요. 어머님께서 제가 육아 때문에 일 그만두게 된 걸로 계속 필요하게 아시잖아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남편이 주는 생활비 최대한 아끼라고 압박 주시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둘이 같이 벌 때는 흥청망청 써도 별말 안 하겠지만 이제 내 애도 있고 네가 일을 관둬서 벌이가 거의 반토막 났잖아. 생활비를 죽어라 아껴야 우리 아들이 덜 고생하지 않겠어? 저도 어느 정도 생활비 아껴 써야 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어머님 간섭은 좀 심해요. 제가 쓰는 화장품이나 옷, 신발, 액세서리 등등 전부 다 어디서 샀냐고 언제 샀냐고 물으시면서 감시하시잖아요. 네가 형편에 비해 처녀 때 버릇 못 고치고 치장하고 다니니까 하는 말 아니야. 어느 집 애엄마가 귀걸이에 목걸이에 반지며 팔찌를 하고 다녀. 더군다나 애도 자주 아픈 마당인데. 애엄마는 액세서리 하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럼 아픈 애 돌보는 엄마들은 전부 옷도 아까우니 소복 입고 머리끈도 사치니 치렁치렁 머리 풀어 헤치고 가방도 낭비니까 검은 봉지 들고 다녀야 하나요? 뭐야 이런 건방진.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 아들 돈을 아픈 손주한테 돈을 쓰는 건지 네 만족으로 돈을 쓰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 아냐. 나라도 단속을 해야 네가 정신 차리지. 어머님이 보셨어요? 제가 남편 돈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흥청망청 쓰는 거 보셨냐고요. 남편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왜 어머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세요? 얘 봐라. 어른으로서 걱정되는 마음에 하지 말라고 주의 주는 건데 사람을 진짜 이상하게 만드네. 너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아들 돈 부족하면 우리 아들한테까지 이렇게 눈 희번덕하게 뜨고 덤비겠다. 돈 달라고? 네? 지금 네 얼굴이 딱 그렇잖아. 어쩐지 결혼 인사 왔을 때부터 나는 네 관상이 영 쎄했어. 어머님, 내가 우리 아들 돈 함부로 뺏쓴다고 잔소리하는 게 스트레스 받으면 너도 다시 일하면 되지 않겠니? 애 핑계 대고 두 손 두 발 놓고 있으면서 그저 잔소리하는 걸로 짜증만 내면 내 입장에서 네가 어떻게 보이겠어? 철딱선이 없게 보이지 않겠어? 제가 일부러 일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가 자주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관둔 거 아니에요. 제가 애만 보고 있는 게 그리도 불만이시면 어머님이 애 봐주실래요? 이게 네 속셈이냐? 은근슬쩍 시댁에 도움받으려는 거지? 그럴 일 없어요. 도움을 부탁해도 저희 친정한테 하지. 똑같이 형편 어려운 시댁한테 어떻게 도움을 구하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지금 우리 집안 거렁뱅이라고 돌려 말하는 거니? 그러는 너희 친정은 뭐 1,000, 2,000 그냥 줄 수 있는 집안이야? 딸이 고생하고 있는데 1,000, 2,000이 전부겠어요? 어머님께는 그 돈이 최선일지 몰라도 저희 부모님은 통이 크신 분이라서요. 뭐야? 그럼 내 통은 작다는 거야? 여기 병원이거든요. 평소처럼 소리치시면 병원 직원들한테서 쫓겨나실 텐데 괜찮겠어요? 쫓겨나시더라도 저는 배웅 못 해드려요. 보시다시피 아이 곁을 한시도 떨어질 수 없어서요. 더럽다 더러워. 어떻게 시애미를 대상으로 한마디를 안 지려고 하냐?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어머님께서 워낙 제가 힘든 시기에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속상해서 말대꾸 했던 것 같아요. 어디서 이런 싹통 바가지가 나타났어?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일 없게 시댁이나 남편에게 제 개인적인 도움 안 구할게요. 그러니까 아이 아픈데 병원까지 와서 너무 돈돈거리지 마세요. 평소에 집 찾아와서 하시는 잔소리로 충분하니까. 참나, 잔소리하면 내가 얼마나 했다고 그러냐. 누가 들으면 내가 할 일 없이 너 괴롭히러 다니는 줄 알겠다.
나도 바쁜 사람이거든. 너한테 일일이 경고하는 것도 지치고 피곤해 죽겠어. 잘 됐네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간다, 가. 더럽고 치사해서 원. 아픈 아이 때문에 예민한 상태였다 보니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말이 더욱더 서운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 속에 까칠함을 숨길 수 없었죠. 제가 버르장머리 없이 대들었다고 그날 시어머니는 결국 삐쳐서 돌아갔습니다. 이걸 또 제 남편에게 고자질했는지 남편이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와의 일을 꺼내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저는 남편 입장이 난처해질 걸 생각해주지 않고 그저 제 감정만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에서 소리 지르고 뛰어내리고 싶었다고까지 하니까 남편이 미안하다고 안아주면서 대신 사과해줬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이라는 말도 함께 해주면서 말이죠. 그런 위로가 말뿐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자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정말로 따로 얘기해서 시어머니의 행동을 제지시켰습니다. 덕분에 한동안 어머님이 집에 안 찾아와서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긴장이 풀리다 보니까 이번엔 제가 몸살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출근 전 제 아침을 챙겨주고 싶어도 요리를 못하니 어쩔 수 없이 자기 엄마한테 연락해서 죽을 부탁한 거예요. 그 때문에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시간 시어머니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통화. 여보세요? 나다. 네, 어머님. 많이 아픈 거니? 전화를 5통이나 했는데 이제야 받는구나. 아, 예,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괜찮을 줄 알고 낮에 근처 약국에서 몸살약만 사 먹었는데 밤 되니까 열까지 오르네요. 내가 돈 아끼게 그리 조심하라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디야? 열이 영 안 떨어져서 병원 가려고요. 뭐? 안 돼. 병원은 무슨 병원? 네? 어른 몸살은 병원 갈 필요 없어. 괜히 링거 같은 거 맞을 생각 마라. 다 돈 날리는 짓이야. 내가 아들 편으로 죽이랑 타이레놀 보내줄 테니까 그거 먹고 한숨 푹 자라. 그럼 다 나. 어머님, 제가 다른 데에 돈 쓰는 것도 아니고 아파서 병원 가는데 손주 아팠을 때처럼 또 돈 아까워 하시는 거예요? 손주는 그나마 납득이나 할 수 있었지. 너는 어른인데 그깟 몸살기랑 열도 혼자 못 이겨서 병원을 가냐? 아파서 병원 가는데 나이가 어딨어요. 저기 외국에서는 감기나 몸살 같은 걸로 병원 절대 안 간다고 하더라. 다 자연치료한데 그만큼 그것들이 하찮은 병이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언제 나으라고요. 아이도 친정에 맡긴 상태라 빨리 데리러 가야 하는데 제 몸이 계속 천근만근이면 여러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냥 링거 한 대 맞고 나으면 되지. 얘가 남의 아들 돈을 못 써서 안달났구만. 아, 그놈의 돈. 아들 돈에 꿀 발라 놓으셨어요? 아니면 어머님이 아들한테 월급 주시는 분이에요? 적당히 좀 하세요.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질렀냐? 이게 갈수록 위아래가 없어지네? 남편 돈 안 써요. 친정 엄마랑 병원 갈 거니까 스트레스 받게 쪼지 좀 마세요. 저 회복할 때까지 어머님 전화는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 있으면 남편 통해서 해주세요. 지 걱정해서 챙겨주려는 시애미한테 말하는 꼬락선이 참 더럽다. 마음대로 해라. 내가 지금 아니면 너한테 따로 전화할 일이 뭐가 있겠어? 길 가다가 뒤지든지 말든지. 며느리가 어떻게 되든 처음부터 신경 안 써주셨으면 좋았을걸. 왜 아픈 며느리 더 아프게 만들지 못해서 안달이신 건지 모르겠네요. 뭐야? 머리가 울려서 미칠 것 같거든요. 그만 끊을게요. 아픈 걸 친정에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시어머니와 계속 얽히는 것보단 나아서 결국 친정의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몸살이 난 후론 친정엄마가 같이 육아를 도와준다고 집에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 사실을 시어머니께서 또 알게 된 겁니다. 어머님께서 이걸 가만둘 리 없을 것 같다는 건 예상했지만 친정엄마가 없는 날을 기가 막히게 알아내고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얼마 후.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내가 온 게 영 반갑지 않은 얼굴이네. 그때 그렇게 전화 끊고 아직 제 감정선이 그때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젠 시애미한테 감정을 숨기지도 않겠다 그거지? 아파서 맛이 갔을 때는 그러려니 나름대로 이해했는데
멀쩡한 정신에서도 시애미를 밥맛으로 보는 거 보니까 이건 그냥 천성이 싸가지구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욕하러 오신 거면 굳이 집안까지 안 들어오셔도 되잖아요. 뭐야? 나더러 신발장에만 서 있으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면 뭐 때문에 오셨는데요? 어휴, 속 터져. 나도 여기 오래 있고 싶은 생각 없으니 걱정 마라. 궁금한 게 있어서 못 참고 찾아온 거니까. 궁금한 게 뭔데요? 너 아픈 이후로 아직도 안 싸더니 손주 봐주고 있냐? 네, 엄마가 제 걱정으로 잠을통 못 주무셔서 매일같이 찾아와 제 짐 덜어주고 계세요. 그렇단 말이지? 그럼 너 내 아들 돈으로 네 엄마 용돈 주고 있겠구나? 네? 그렇지 않고서야 사돈이 그냥 애를 봐줄 리가 없잖아. 결국 또 돈 얘기인 거예요? 어머님은 돈을 받으셔야만 손주를 봐주세요.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애도 아닌데 의무적으로 육아할 필요 없는 내가 하루 종일 애를 어떻게 봐? 그것도 나랑 안 사돈 나이면 강아지 하나 관리하는 것도 힘들 나이야? 저희 엄마는 집에서 강아지 2마리까지 키우고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 아들 돈 쓰냐고 안 쓰냐고 말 돌리지 말고 대답이나 해. 어머님은 돈 얘기가 아니면 저한테 할 말이 없으세요? 어떻게 허구한 날 똑같은 주제로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계속 말 돌리는 거 보니까 내 아들 돈 빼가서 네 엄마 주는 거 맞구나? 아니거든요. 오히려 친정 엄마가 저 용돈하라고 돈 주고 가시거든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돈이 어딨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감히 누구 육감을 속이려고 그래? 내가 믿을 수 있게 어디 한번 증거 대봐. 네? 어머님, 저희 지금 무슨 관계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예요? 아니면 경찰과 도둑이에요? 왜 제가 증거까지 대면서 어머님을 설득해야 해요? 애초에 제가 아니라고 하면 믿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믿을 만한 행동을 해야 믿어주지. 빨리 증거 대보라고. 무슨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제가 가진 계좌들 전부 내역 보여드리면 믿으시겠어요? 그렇게 해야만 분이 풀리신다면 보세요. 얼마든지 뒤지시라고요. 보라고 하면 내가 못 볼 줄 아나 본데 나 그렇게 마음 허술한 사람 아니다. 네가 조금이라도 날 속이려고 했다면 너 잘못 걸린 거야. 각오해. 네, 보세요. 제 계좌 2개뿐인데 내역이 어때요? 퇴직금 이후로 뭐가 들락날락거리는 내역이 보이세요? 제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서 안 보이나? 착한 어머님 눈에는 뭐가 보여요? 착한 사람만 볼 수 있는 내역인가? 이게 어디서 비아냥거려?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실수했다고 사과를 하세요. 되레 절 공격하지 마시고요. 내역 깨끗한 거 보셨으니 그만 나가세요. 어머어머, 이제 시애미를 막 문 밖으로 내쫓기까지 하네? 조심해서 가세요. 야! 정말 더러워도 너무 더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집념이 너무 더러워서 끝내 직장 다시 구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아이는 친정엄마가 맡아준다고 해서 걱정 없었어요. 제가 시간이 없었지 능력이 없었던 건 아니라서 어렵지 않게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경력직으로 들어간 거라 월급이 무려 월 800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친정엄마에게 용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친정에서 신세 진 게 많아서 월 300씩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남은 500으로 생활비와 제 가정을 위해 쓰기 시작하니 남편도 숨통 트여 했습니다. 역시나 소식에 빠삭한 시어머니께서 제 취업 사실을 알고 단박에 저희 부부를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제가 취직한 사실만 알고 있었고 돈 얼마 버는지는 모르고 계셨어요. 그날 저녁. 아이고 축하한다 우리 며느리. 네? 뭘 그렇게 대면대면해. 그동안 내가 서운하게 한 거에 대해 아직도 토라져 있나 보구나. 그냥 갑자기 어머님께서 사근사근 웃으며 대하시길래 낯설어서요. 어머님 저 볼 때마다 못 잡아먹어 안달이셨잖아요. 예, 이미 지나간 얘기는 하는 거 아냐. 그리고 난 네가 직장 없이 우리 아들한테 빌부터만 살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잔소리했던 거지. 절대 네가 미워서 그랬던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마. 그러세요? 당연하지. 원래 잔소리도 애정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법이잖니. 네. 이렇게 취직하니 너도 너지만 우리 아들 얼굴도 활짝 피고 얼마나 좋아. 그래도 뭐
아직은 우리 아들보다 월급이 적을 테니까 더 분발해야 될 거야. 응? 엄마, 무슨 소리야? 이 사람 내 월급보다 2배 이상 버는데. 2배 이상? 그게 무슨 소리야? 와이프 월급 800이라고. 뭐? 800? 그게 가능한 거야? 아니, 정년도 짧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줘? 제가 다니는 회사 계열이 원래 급여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집에다 돈을 쓰면 제가 더 썼지. 남편이 더 쓸 일은 없으니까요. 맞아. 내가 마누라 잘 본 덕에 아주 살맛이 나. 아니 참나. 그렇게 돈이 차고 넘치면서 넌 시댁에 용돈 한 번을 안 갖다 주냐? 월 800 이상을 번다고 해도 돈이 그 정도로 막 차고 넘치는 건 아니에요. 설마 버는 돈이 많아졌으니 이젠 진짜 흥청망청 쓰고 있다는 거야? 흥청망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 엄마한테 들어가는 돈이라 별로 쓸데없는 소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안 싸돈한테 돈을 준다고? 시댁에는 돈 구경도 안 시켜주고 급여도 얼마 받는지 말 안 해주면서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니? 제가 왜 제 월급을 떠벌리고 다니겠어요. 저희 엄마는 저 대신 아이 봐주느라 고생 많이 해오셨으니 당연히 챙겨드려야죠.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공짜를 바라겠어요. 저 그 정도로 불효를 저지르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네 엄마한테 따로 용돈을 준다고? 네. 참 별난 효도다. 얼마를 주고 있는데? 달마다 300씩 넣어드리고 있어요. 뭐? 그렇게나 많이 넣어준단 말이야? 아니 사돈이 애를 하루 종일 보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들면 얼마나 든다고 그렇게까지 쏟아부어. 친정 엄마라고 그냥 막 주는 거야? 제가 남편 돈 뺏어서 저희 엄마 용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 돈 벌어 제가 드리겠다는데 왜 그렇게 놀라세요? 어이가 없잖아 어이가. 며느리가 그렇게 돈을 잘 버는데 나는 한 번을 구경 못한 그 큰돈이 사돈내로는 술술 들어가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라 그렇지. 어느 부분이 잘못된 건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제 돈이 그럼 어머님께로 술술 들어갔어야 했다는 건가요? 어머님께서 제게 뭘 해주셨는데요?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시어머니인데 꼭 뭘 해줘야만 대가를 주냐? 당연하죠. 어머님은 남편이 아니라면 제게 남이나 다름없는 존재인데 제가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쏟아 부을 순 없죠. 뭐? 어머님이 저희 엄마처럼 평소에 저를 많이 챙겨주셨거나 손주를 많이 사랑해 주셨다면 제 마음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어머님께선 그러긴커녕 제 얼굴 볼 때마다 한숨만 쉬고 잔소리만 하셨잖아요. 너 치사하게 돈 가지고 복수하냐? 어린 것이 어디서 그런 버릇을 배웠어? 돈으로 어른을 놀리기나 하고 말이야. 어머님께서 제 벌이에 눈독 안 들이시면 아무 문제 없었을 상황이에요. 뭐라고? 저희 엄마는 어머님보다 저희 집에 찾아오기 힘든 거리인데도 아침에 고생하시면서 차 타고 오세요. 저보다 손주를 더 챙기고 허리 아픈데 업고 안으시면서 그렇게 육아하세요. 그래서 뭐 나도 똑같이 해야 용돈 주겠다는 거야? 아니요. 그런 저희 엄마도 돈 같은 거 먼저 입에 올리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어머님이 뭐라고 은근슬쩍 용돈을 바라시는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좀 봐. 아들아, 보기만 하지 말고 말 좀 해봐. 와이프 말 틀린 거 없는데 뭘. 솔직히 엄마가 내 아들 아픈데도 돈 타령만 한 거 사실이잖아. 아유, 됐다. 더러워서 며느리한테 용돈 같은 거 안 바랄 거야. 정말 넌 한순간이라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구나. 돈 못 벌면 못 버는 대로 싸가지 없고 잘 벌면 잘 버는 대로 싸가지 없으니 내가 어쩌다가 너 같은 며느리를 뒀는지 모르겠네. 엄마, 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한평생 제 바운더리 안에 있을 시어머니란 분이 며느리를 구박하지 못해 안달인 사람이라 너무 슬프고 속상하네요. 뭐가 어째? 어머님께서 틈날 때마다 그러셨죠? 시댁에 도움 구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 당연하지. 어디서 시댁에 손을 벌리긴? 네, 앞으로도 어머님 댁에 손 벌릴 생각 절대 없고 빚 갚을 일도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그냥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저랑 손주를 똑같이 남처럼 대해주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은 사안이니까 괜찮죠? 그래, 너 잘났다 잘났어. 네가 앞으로 절대 나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길 바란다. 월 300씩 친정에 가고 있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께서 질투의 눈이 뒤집히셨어요. 정신줄 놓은 시어머니가 무섭기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또 시어머니와 한 달간은 연락 두절로 지냈어요. 그런데 또 한 번의 공포가 제게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어머님이 엄청 상냥한 말투로 손주를 봐주겠다며 연락이 온 거 아니겠어요? 얼마 후. 예, 뭐하니? 네, 어머님. 모처럼 쉬는 날이 생겨서 친정 부모님 모시고 소풍 가려고요. 그래?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다른 건 아니고 내가 한 달간 너랑 연락 안 하다시피 하면서 손주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 무슨 생각이요? 너희 엄마도 나이가 있어서 애 때문에 먼 거리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 갑자기요? 뭐 그렇긴 하죠. 그에 비해 우리 집은 너희 집이랑 불과 30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그냥 손주를 내가 보는 게 여러모로 낫지 않나 싶어서. 갑자기 왜 안 하던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한테 너무했던 것 같아서 그러지. 네가 버릇없다고 나무랄 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냐. 그걸 먼저 생각했어야 하는데 어른인 내가 실수했다는 생각이 크게 들면서 미안해졌어. 아, 네. 그래서 아이를 봐주시겠다고요? 내가 봐줄게. 너도 퇴근하고 친정까지 애 데리러 가려면 피곤하잖아. 우리 집에 맡기면 빨리 왔다가 빨리 귀가할 수 있지 않겠어? 그렇긴 한데. 그치? 그럼 앞으로 나한테 맡기는 걸로 해라. 그리고 안사돈이 애 봐주는 대신 네가 용돈으로 주고 있다는 그 돈 말인데 나는 300까지 바라지도 않아. 한 250이면 될 것 같아. 네? 어머님 혹시 돈 때문에 아이 봐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주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설마 돈 때문에 그러겠어. 네가 공짜로는 맡길 생각 없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서 너 부담 느낄까 봐 내가 알아서 돈 얘기하는 거지. 죄송한데요, 어머님. 아이가 이미 외할머니랑 친해져서 어머님한테 적응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건 시간이 약이야. 나랑 지내다 보면 또 할머니한테 적응하게 돼 있어.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서 그동안 보여준 모습 때문이라도 아이를 못 맡기겠어요. 어머님께서 앞으로 제게 신뢰감을 충분히 보여주신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나더러 너한테 테스트라도 받으라는 거냐? 이게 보자 하니까 도가 지나치네. 어른이 이렇게 먼저 사과를 하면 눈치껏 받아주고 넘어갈 것이지? 어머님, 이중인격이에요? 갑자기 또 화를 내시네? 애 맡기면 큰일 나겠는데요? 예, 내 손주를 왜 친할머니가 아니라 외할머니한테 맡겨?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야. 어머님,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님께서 돈을 받아야만 손주를 봐준다고 직접 장사치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건 내가 홧김에 했던 소리고 지금도 홧김에 난폭한 모습 보여주시는 것 보니 겁이 나서 못 맡기겠어요. 뭐야, 네 엄마는 뭐가 다를 줄 알아? 네 엄마도 돈 300 때문에 애 봐주는 거야. 그 돈이 어지간히 탐나나 봐요. 손주 보기 싫다고 난리던 분이 갑자기 안 하던 짓 하시고. 나는 300까지 바라지도 않는다니까. 250으로 충분히 잘 봐줄 테니까 나한테 맡기라고. 250이라.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 싸는 소리 하시네요. 뭐라고? 어머님께서 처음부터 얌전히 좀 지내셨다면 제 기준에 2등은 좋게 하셨을 텐데 어머님의 욕심이 제 눈밖에 나버리도록 만든 거예요. 눈밖에 나? 네가 뭔데 나를 그런 취급해? 어머님은 뭐이시길래 왜 남의 자식 돈을 같이 하려고 하세요? 어머님이 어머님 아들 돈 날라가는 거 싫어했듯 저 역시 힘들게 벌고 있는 제 돈 날리기 싫거든요. 뭐야? 어머님은 어쩜 돈이 탐나면 탐나는 대로 아까우면 아까운 대로 이렇게 구질구질 행동하세요. 야! 어머님 자꾸 이러시면 남편한테 얘기할 거예요. 지난번에 남편이 어머님이 스트레스 유발하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거든요. 당분간 연락도 만남도 못하게 해주겠다고. 뭐? 우리 아들이 그랬다고? 네. 그러니까 그 소중한 아들까지 못 보고 싶은 게 아니라면 그냥 지금처럼 지내는 게 저는 최선일 것 같아요. 정 용돈이 필요하시면 어머님 아들한테 달라고 하세요. 어머님 아들 돈은 지금 아무도 손 안 대고 있으니까요. 너? 그럼 제가 이만 출발해야 해서 먼저 전화 끊겠습니다.
예, 예! 아유, 부은혜. 꽁돈 생기나 했는데 홀라당 날아가 버렸네. 내 돈, 내 돈! 그 뒤로는 남편의 적극적인 중간다리 역할 덕분에 시어머니는 저희 집 근처로 올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돈 많은 며느리의 재력을 반드시 뽕 뽑아먹을 생각이신지 시어머니께선 제게 몇 번이나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시킨 것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시댁에 연통할 일이 있으면 시아버지를 통했고 시아버지와 통화 중에 갑자기 어머님이 등장하면 전화를 종료해 버렸어요. 그 사실에 대해 아버님은 그저 어머님 탓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니 어머님 곁에는 편들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셈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틀어져서 산다는 게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어머님의 경우는 예외라는 걸 이번에 크게 깨달았네요. 시어머니는 역시 없으면 없는 대로가 아니라 없는 게 편해요. 몇 달 후. 이번에 단풍 구경하러 속리산 갈 건데 다들 시간 되지? 속리산? 좋지. 단풍 안 본 지 너무 오래됐다. 그럼 또 사진에 잘 어울리는 옷이랑 가방이랑 신발 사야겠네? 선글라스도 하나 살까? 속리산? 이번 달에 고수톱 친다고 있는 용돈 홀라당 날렸는데 어떡하지? 돈 없어서 못 간다고 하긴 쪽팔려서 싫은데? 야, 넌 왜 말이 없어? 우리 중에서 네가 제일 시간 많잖아. 손주도 안 본다며. 속리산? 아니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속리산 자체가 별로라서. 별론지 어떤지 안 물어봤고 갈 거야 말 거야. 그것만 말해. 우리가 언제 다 만족하는 여행지 간 적 있어? 그럼 난 거기 우리 아들이랑 나중에 갈게. 잘들 다녀와. 그래 그럼. 곱봐, 쟤는 이제 빼자니까. 며느리한테 가오 부리다가 아들한테까지 외면받아서 돈 나올 데가 없대. 한동안 돈 없어서 아무데도 못 갈걸? 그런 거 같네. 다음부턴 쟤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가야겠다. 야, 이 예팬네들아, 다 들리거든? 와, 엄마. 쥐뿔은 없어도 귀는 잘 들리는갑네. 다행이지 뭐. 병원 갈 돈은 아꼈잖아. 너희 말 다 했어? 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며느리를 구워 삶아 먹으려고 했어. 현명한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며느리들 살살 잘 달래서 우리처럼 용돈 듬뿍듬뿍 받는 거라고. 이 멍충이 할망구야. 나중에 노잣돈이라도 챙기고 싶으면 더 늦기 전에 며느리 찾아가서 납작 엎드려. 며느리한테 잘해야 아들도 지 엄마한테 효도한다. 쟨 속이 종지 그릇이라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을 거야. 푹, 하긴 우린 옷이나 사러 가자. 저것들이 정말 열받아. 시어머니는 친구들이 어디로 여행 간다고 할 때마다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점차 친구들 모임에도 잘 안 나가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께선 어머님이 밖에서 설치고 다니는 게 쪽팔렸는데 이젠 그러지 않아서 속이 다 시원하다고 시어머니를 그렇게 약올리십니다. 그때마다 어머님은 잘밤에 그렇게 며느리 마음 돌리는 법이라던가 며느리한테 잘 보이는 법이라던가 점수 따는 법이라던가 그런 걸 몰래 검색해 본다네요.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라서 참 난감하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